안녕하세요. 커리언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여러분의 은퇴 계좌와 투자 계좌 수익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에 반이 지나가 버린 것인데요. 2020년에 코비드-19이 터지면서 실직 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영상 만들고요.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2020년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2021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백신이 좀 나오고 경기가 회복되나 보다, 일상생활로 조금 돌아갈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21년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1년에 반 정도를 보낸 시점에서 여러분의 은퇴 계좌나 투자 계좌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지점에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상반기 수익률 포트폴리오 점검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익률을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수익률 칸, 퍼포먼스 칸을 보시면 YTD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Year to Date라고 하여서 올해 초부터 이 메뉴로 확인하는 그 날까지의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반년 조금 더 넘게 그렇게 수치를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 또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가 한창 터지고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던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또 1년 수익률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 돈이 많이 불어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1k, 403b, IRA 등의 은퇴자금에 들어가는 돈이 있겠고요. 따로 주식이나 ETF, 뮤추얼 펀드를 사시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꺼내 쓸 수 있는 이러한 투자 자금 역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나 차 수리, 집 수리 이런 등의 비상시에 쓸 캐시 역시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러한 여러 개의 계좌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또한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를 잘 보셔서요, 작년과 같은 코비드-19 사태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나가면서 돈을 지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여서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러한 돈이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계산기 등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비교는 어떤 것과 해야 될까요? 이럴 때만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뱅가드 S&P 500 펀드 VFIAX 나오죠? 이제 VFIAX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뱅가드 S&P 500 펀드가 되겠고요. 펀드 보수는 0.04%가 되겠죠. 피델리티 S&P 500 인덱스 펀드 FXAIX 되겠고요. 펀드 보수는 0.0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스 슈왑의 S&P 500 펀드는 SWPPX가 되겠고요. 펀드 보수는 0.02%가 되겠습니다. 뱅가드 S&P 500 펀드, 피델리티 S&P 500 펀드, 찰스 슈왑 S&P 500 펀드, 이 세 가지 인덱스 펀드는요, IRA나 401k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니까요. 이 세 펀드의 기호는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시면은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뱅가드 S&P 500 펀드는요, 이제 YTD 2021년 올해 6개월치 수익률을 보시면요, 2020년 12월 31일부터 잡았는데요, 1월 1일이 금요일이어서 2일, 3일까지 다 놀게 되었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잡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6개월치 기간을 잡기 위해서 12월 31일부터 잡았습니다. 기간 자체를 거의 6개월로 봤을 때 S&P 500 펀드는 15.2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15.24%라는 것이 굉장히 적게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장기적인 시점에서 S&P 500 펀드의 연 수익률은 10% 정도로 잡습니다. 물론 매년 10%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해에는 30%까지도 났다가 어떤 해에는 5%, 다른 해에는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수익률 자체가 들쑥날쑥한데요. 장기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세금 등을 제외하고 펀드 자체에 있는 돈이 불어나는 수익률은 10%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점에서 S&P 500 펀드의 연 수익률 10%와 비교하여서 올해 초에 벌써 15.24%의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물론 2021년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 혹은 더 내려가 버릴지 정확히 장담은 못하겠으나 우선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을 올린 것이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수익률이 잘 안 나오고 조금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수익률은요, 역시 같은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의 1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정확하게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잡은 것인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40.06%가 늘어났습니다. 코비드 19 터지고 직장에 출근도 못 하시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스티뮬러스 책도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은퇴 자금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때쯤에 여름 때쯤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름이나 혹은 그 전에 하신 분들은 4월, 5월 달에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올해가 조금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은 재미없게 보일 수 있더라도요. 2021년에도 계속 꾸준히 은퇴자금에 돈을 모으고 있으신 분들은 꽤 준수하게 수익률이 붙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웹사이트에서 수익률, 퍼포먼스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드는 것은 피델리티 계좌 되겠는데요. 이외에 뱅가드나 찰스 슈왑, 다른 401k 웹사이트를 쓰시는 분들도요. 메뉴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하게 이용한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퍼포먼스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타임 프레임, 즉 기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3년, 5년, 10년으로 더 넓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좁게 세팅을 하여서 지난 3개월, 6개월 그리고 올해 YTD 퍼포먼스 역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요. 해당되는 기간에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S&P 500 펀드 지수를 따라갔을 때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보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퍼포먼스 사이트에서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을 하여 보시면은요. 자동으로 1개월, 3개월, YTD 1년, 그리고 3년, 5년, 10년에 해당되는 수익률 역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피델리티 계좌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부터 피델리티 계좌를 새로 신청하여서 저도 피델리티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저는 3년 이상 되는 수익률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1년 수익률까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피델리티 계좌의 2021년 상반기 수익률은요 14%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친절하게 밑에 나오는데요. S&P 500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 1% 정도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지는데요. S&P 500 지수 혹은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40% 가까이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 모자란 29.33%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시면은 아니 수익률이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덱스 지수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10,000 성장 그래프 자체는 특정 기간에 돈을 넣어놓고 그것이 추가 투자 없이 일정 기간 불어났을 때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1년 전부터 시간을 잡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투자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폭이 적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게 나옵니다. 1년 수익률이 10%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크게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델리티 스크린이 되겠는데요. 상단 메뉴에서 포지션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투자 상품 등이 나오고요. 각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어떤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뮤추얼 펀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펀드들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다 해드린 펀드 되겠습니다. 기존 시장과 섹터의 변화를 가져오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 FGDFX가 있고요. ESG 지수를 따라가는 피델리티 서스테너빌리티 펀드 FITLX가 있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S&P 500 인덱스 펀드 FXAIX, 일주일에 커피 마실 돈 $5를 절약하여서 이 돈으로 펀드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린 FZIRX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토탈 마켓 인덱스지만요, 펀드 보수가 0으로 만들어 놓은 피델리티만의 유니크한 상품인 피델리티 제로 펀드 FZROX가 있습니다. 각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피델리티 디스럽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10.31%가 나옵니다. 이 펀드에는 제가 $12,000 정도의 돈을 투자하였고 여기에 10%가 불어났기 때문에 현재 금액은 $13,3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ESG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투자를 하였고요. 매달 $200씩 투자를 하여서 실제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배당을 포함하여서 $2,600 정도가 되는데요. 21%의 수익률 $554가 더 불어나서 $3,170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S&P 500 펀드가 제일 재미있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1로서도 뮤추얼 펀드를 살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펀드를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100 되었을 때 $1를 주고 사서 현재 0.01주만 가지고 있는데요. $1 주고 산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49.59%를 보이고 있는데요. $1에 플러스 49% 하여서 49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 49센트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10,000 주고 샀으면 $14,900가 되어 있겠죠? 뭐 10만 달러를 주고 샀으면은 149,000달러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1 주고 샀기 때문에 $1 49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 S&P 500 펀드를 샀을 때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쌀 때 샀던 것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더 아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달 $20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280 정도를 투자했고 $3.9센트의 배당이 붙었으니 14개월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18%의 수익률 $51가 추가를 붙어서 현재 $334가 되겠고요.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 같은 경우는 $10,000 정도의 구매를 하였고요. 추가로 넣은 돈과 배당이 붙어서 코스트는 $12,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21%의 수익률이 붙어서 $2,577가 추가로 붙었고요. 현재 금액은 $14,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보이는 것은 피델리티의 코어 어카운트로 돈이 머무는 계좌가 되겠고요. 별도의 수익률은 없이 가장 최소한의 이자만 붙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1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4,426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S&P 500 펀드나 다른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은퇴계좌, 투자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리자면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수익률은 S&P 500 펀드가 15%, 그리고 작년 2020년 7월부터 잡은 1년 수익률은 4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비교한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펀드나 투자 상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투자라는 것은 장기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 비교, 1년 비교로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내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고 아직까지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이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30대 혹은 40대 초반이고요. 아직까지 20년 넘게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401k, 403b의 펀드를 골라놨는데요. 비용이 굉장히 높고 수익률이 낮은 이러한 펀드를 많이 골라놨는지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시고요. 투자 기간이 많이 남으셨으면 주식 인덱스 위주의 운영 비용이 낮은 펀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 보수 비용도 낮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달 배당이 나오는 것이 좋아서 채권 펀드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다달이 이자로 인한 배당이 들어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 펀드가 올라가는 것보다 채권 펀드의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뮤추얼 펀드, ETF 등의 리밸런싱을 하셔서 주식 펀드, 주식 ETF의 비중을 올리시고요. 채권 펀드나 캐시의 비중을 조금 낮춤으로써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채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익률이 너무 높게 나오고요. 남은 은퇴 기간, 투자 기간이 적다면은 이거 역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S&P 500 펀드가 작년 바탕으로 해서 40%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고른 뮤추얼 펀드, ETF, 주식 등이 50% 가까이 나왔다면 굉장히 타이밍 좋게 잘 사시고 이것을 잘 굴렸다는 것인데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은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는 원금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을 잘 보존을 시켜놔야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생각지도 않게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있다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뮤추얼 펀드나 ETF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위의 케이스와는 반대로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다달이 배당을 주는 채권 위주의 펀드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401k, 403b, IRA의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식 펀드의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채권이나 캐시 비중을 살짝 올려주는 것도 안전한 은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베스트먼트 리턴 캘큘레이터, 투자 예상 금액 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있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돈이 얼마나 쌓여 있냐를 계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금액, 내가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고 추가 투자 금액, 한 달에 얼만큼 넣을 것인지 혹은 1년에 얼만큼 넣을 것인지 추가 투자 금액 정보 역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 투자 기간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불릴 것인지 혹은 20년, 30년 동안 불릴 것인지 기간 역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연 수익률이 5%일 때는 금액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10%일 경우는 어떻게 불어나는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복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링크는 유튜브 아래쪽에 드릴 것이고요. 위에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는 초기 금액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401k의 금액이나 혹은 IRA에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을 되겠고요. 샘플로서 저는 5만 달러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돈을 투자하는 빈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onthly, 다달이 추가로 돈을 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nnually, 1년마다 돈을 넣는 것입니다. IRA 같은 경우는 1년에 6,000달러를 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annually로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고요. 401k에 어느 정도 돈이 가거나 여러분께서 따로 투자하는 그런 계좌가 있으면은 다달이 들어가는 monthly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much per year? 이것은 매년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 옵션에서 annually, 매년 넣는 금액으로 해놨기 때문에 How much per year로 나왔고요. IRA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1년에 6,000달러씩 투자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Years to Grow는 투자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더 꾸려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저는 S&P 500 펀드와 비슷하게 매년 10%로 잡았습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내가 지금 5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매년 6,000달러씩 10% 수익률을 바탕으로 20년 동안을 투자하면은요, 20년 후에는 이 돈이 71만 4천 달러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원금만 보자면요, 5만 달러에 6천 곱하기 20%에서 12만 달러, 즉 17만 달러의 원금을 가지고서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이것을 71만 달러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여서 은퇴하였을 때 나오는 소셜 세큐리티 금액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조금 더 투자하는 금액을 늘려도 보시고 줄여도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을 조금 더 조정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은퇴 계좌에 쌓일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여러분의 은퇴 계좌와 투자 계좌의 수익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았습니다. 조금 더뎌 보일 수는 있지만 매달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요, 그 중간중간에 추가로 펀드나 ETF 등을 더 구입하시면서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